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최근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는데요. 증여세 그거 되게 많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왜 받는 거죠?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제가 이제 매일같이 세무 상담하면서 고객분들하고 이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께서 이제 자산과 어떤 돈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자녀에게 이제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도움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그 합리성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남 3구나 고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예전부터 승계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했고 지금 현재는 더 활발히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이제 강남 외 비규제 지역에서도 자산 승계 움직임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 간에 이제 매매 거래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비과세가 되면 이제 세금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규제가 이제 대출 규제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소득이 높고 돈이 많아도 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실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뭐 자기 자본만으로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사실상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지켜만 봤더니 20억짜리가 30억이 되고 30억짜리가 40억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물론 과열되는 조짐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현금 값어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반증이죠. 뭐 금값이나 비트코인 오르는 거 보면 정말 돈이 많이 풀리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가 필수인 이제 토지거래 허가 규제도 한몫을 합니다. 강남 3구는 갭투자, 그리고 뭐 부모가 전세를 살아주는 조건의 매매, 이런 것들이 모두 막혔죠. 성동구도 이제 조만간 규제 지역이 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자산 승계를 계획했던 수요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자산 승계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70대 이상의 부모님은 자녀 세대가 너무 과다한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리고 5, 60대 부모님은 다주택자 규제 부활에 대한 불안함이 대표적인데요. 바로 이제 종부세 부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이죠. 이 모든 규제를 피하면서 서류만 갖춰지면 당장 내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증여입니다. 증여에는 토지거래 허가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부담부 증여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점인데요.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모두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 목적만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전세를 낀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통상 이제 임대차 만기 4개월 전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이제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자녀에게 자산을 준다고 해도 왜 받는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본인 돈으로 증여세를 내는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반감이 있다. 이렇게 죽어도 고맙단 말을 못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자산을 승계받을 때 자녀한테 너 증여받을래? 내가 싸게 팔 테니까 살래? 선택하라고 하면 자녀는 증여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정해 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로 약 2억 4천만 원 정도를 내거든요. 그런데 매매를 하면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시가보다 3억 원만큼 저가 매매 가능하기 때문에 7억 원을 주고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현금 흐름 측면만 본다면 증여는 내 통장에서 돈이 2억 4천만 원 사라졌고 매매 거래는 7억 원이 사라졌죠. 자녀 입장에서 뭐가 나을까요? 매매 거래는 사실 부모님이 좋은 겁니다. 주는 건 주는 건데 증여는 한 푼도 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매 거래는 싸게 주긴 했지만 7억 원의 캐시가, 유동자금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받은 7억 원에 대한 부분도 향후 현금 증여를 해줄 거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뭐 세금이 적은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증여 거래는 자녀에게 이제 수억 원의 세금이 나오더라도 5년에 걸쳐서 6번 6회 연부 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본인 연봉이나 아니면 증여받은 자산의 임대료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서 고가 부동산을 받는 데 있어서 유동성 압박을 줄여준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0억, 40억짜리 부동산 한 채라고 한다면 지분으로 나눠서 증여를 받는 부분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잖아요. 웬만한 이제 소득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자력으로 사기가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현금의 가치가 눈에 보이게 떨어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산 가격 상승이 가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아파트 한 채는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부모님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축복받은 것이고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푼이라도 적은 세금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절세 플랜을 잘 짜서 자산을 승계받는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종 규제들과 더불어서 이제 자산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데 이때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